안녕하세요. 91년생 예비 파이어족 예파입니다. 처음에 파이어는 고소득자들이 수입의 7, 80%씩 저축하면서 자산을 모으고 모아진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월 생활비를 넘어서게 만들어 은퇴를 하는 방법으로 유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골라보자면 첫 번째는 고소득, 두 번째는 많은 저축, 세 번째는 현금 흐름, 네 번째는 낮은 생활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고소득은 이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현재 본인의 주 수입이 낮다면 부업이나 투잡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현재 발을 담고 있는 업계에서 더 높은 연봉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자기계발이나 재테크 유튜브에서 최고의 재테크는 본인의 가치를 올려서 높은 연봉을 받는 게 우선이라고 하는 이유도 이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조건인 고소득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의 조건은 본인의 의지와 적은 노력으로도 가능하지만 이 첫 번째 조건만큼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나 고소득 전문직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 해서 진학 루트를 제대로 타야 가능하며 그 시기를 놓쳐 성인이 된 이후 준비하려면 남들보다 더 큰 노력을 해야 하고 혹시 목표 달성을 실패했을 때 얻게 되는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됩니다. 또한 투잡이나 부업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직장이 아무리 편해도 퇴근하고 나면 다른 업무를 또 한다는 게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직업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직종이 자기 개발을 하여 더 높은 연봉을 주는 대기업으로 갈 수 있다면 단기간에 투잡으로 얻는 수익보다 훨씬 장기적으로 큰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이 고소득의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크기와 무관하게 연봉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고 혹은 아예 업계에 대기업이 없는 직종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잔업이나 투잡으로 어느 정도 정해진 추가 수입을 얻는 것도 좋지만 상방이 열려있는 부업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혹은 크몬 같은 재능 판매를 통해 기본 소득인 본업에서 나오는 월급을 바탕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는 방법이 고소득을 노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 많은 저축은 파이어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소득이어도 저축률이 낮다면 파이어를 위한 자산을 모을 수 없고 설사 파이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소비 습관 때문에 평생을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비를 절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버는데 이 정도도 못 써?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파이어라는 인생의 최대 목표를 앞두고 우선순위가 낮은 다른 소비는 절제하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저축률에 따른 파이어 가능 기간을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요. 연봉의 10%만 저축해도 60살 이후 정년 이후에 원금 손실 없이 4% 룰에 따라 노후 준비가 완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은퇴지 파이어가 아닙니다. 최대한 빠르게 젊을 때 은퇴하여 시간을 향유해야 하는 파이어를 위해서는 최소한 60% 이상의 저축을 통해 15년 안에 목표 자산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소득이 높지 않음에도 사실상 최소한의 파이어를 달성하게 된 이유도 이 높은 저축률이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현재의 소비 금액을 기준으로 파이어에 도달하였지만 파이어 이후에는 조금 더 소비액을 늘리고 싶고 안전마진을 더 쌓고 싶어서 4에서 5년 정도를 더 일할 계획입니다. 저도 월급이 적을 때는 80%를 현재는 60% 이상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금 흐름은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모은 자산의 원금을 까먹으면서 지내야 한다면 점점 줄어드는 계좌를 보며 스트레스가 엄청날 것입니다.
어쩌면 줄어드는 계좌를 참지 못하고 다시 일을 하러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모은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예금이자, 배당주, 채권, 월세 수익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외에 자산을 매도하여 얻는 수익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어는 미국에서 시작했기에 주식 투자를 통해 배당 플러스 주식 매도를 통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익형 부동산 같은 부동산 자산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금을 하지는 않고 비상금 개념의 현금을 초단기 채권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예금은 정해진 기간을 채워야만 이자를 주기 때문에 갑자기 필요할 때 쓰려고 모아두는 비상금의 특성상 이자가 일일로 지급되는 초단기 채권에 넣어두고 있는데요. 그 외에 장기 채권도 장기적 수익률이 주식에 밀리기 때문에 하지는 않고 오직 주식만 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은퇴 시기까지 기간이 조금 남아 있어 대부분의 자산은 성장주 위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코로나 때 약간 담았던 배당주 일부와 은퇴 후 배당받을 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구매한 커버드콜을 통해 현재 저의 기본 지출인 120만원을 넘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코스피 지수가 계속 상승해서 커버드콜의 분배금도 늘어나고 있는데 곧 기본 지출을 넘어 여행이나 일회성 비용이 포함된 1년 전체 소비 금액도 배당금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주식을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 자산을 준비하거나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받거나 성장도 투자 후에 배당주로 바꾸는 것과 동일하게 우량한 아파트를 갭 투자하다가 월세나 반전세로 바꿔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원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수익률은 낮지만 예금이나 채권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낮은 생활비는 파이어를 준비할 때에는 잘 모르지만 은퇴를 하고 난 후에는 고정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바뀌는 항목입니다. 은퇴 전에 내가 필요한 생활비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직장에 다닐 때에는 주중에는 거의 자유시간이 없고 주말에만 취미나 여행 같은 돈을 쓸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게 되면 하루에 3끼를 집에서 먹어야 하며 매일매일 주말이기에 돈을 더 쓰게 될 것입니다. 당장 저도 파이어를 하고 나면 주중에 저렴한 비행기 값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자주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한번 은퇴 후에는 다시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얻기가 힘들고 그래서 명확한 계획과 비상시에 사용할 비상금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4% 룰에 따른다고 할 때 은퇴 시점의 자산을 통해 앞으로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10억으로 은퇴를 했다면 세전 4천만 원을 사용할 수 있고 세금과 건보료를 계산하면 대략 1년에 3천만 원으로 모든 소비를 계획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소비를 하고 싶다면 회사를 다닐 때처럼 일단 신용카드로 긁고 나중에 생각하는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월급이 들어올 때에는 저축을 헐어서 사용하더라도 나의 생활비는 월급을 통해 커버하면 되므로 문제가 없지만 은퇴 후에 자산을 헐어서 사용하면 앞으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 하면 돈을 먼저 모으고 가야 하며 항상 예산에 대한 스트레스가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소비 성향상 최소한의 자산 유지선이 15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은퇴를 하게 되어 제가 예상한 소비 금액보다 더 큰 돈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게 될 예정이라 갑작스러운 상황에 지출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은퇴 시점에 얼마를 가지고 은퇴할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계획된 소비 가능 금액보다 더 사용하게 되어 자산이 15억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소비를 극한으로 줄여 다시 자산이 상승하기 전까지 절약하는 생활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파이어를 준비하기 위한 4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파이어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혹은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 4가지를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은퇴 후 생활을 여유롭게 지낼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